바로 2026년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삶이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월급, 휴가, 심지어 은퇴까지 이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거대한 변화가 지금 한창 논의 중이거든요. 자, 이게 대체 무슨 얘긴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월급은 지금이랑 똑같이 받는데 금요일엔 점심 먹고 여유롭게 퇴근하는 내 모습.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정부 예산까지 잡혀 있는 꽤 현실적인 계획이라면 어떠실 것 같나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대한 변화부터 볼까요? 바로 우리의 일하는 기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어요. 바로 이 숫자, 20%가 모든 논의의 시작점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내년, 2025년이 되면요,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지금 모든 걸 바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 현재 만 60세인 청년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만 65세까지 늘리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60세 딱 은퇴하고 연금 받을 때까지 5년 동안 소득이 뚝 끊기는 이른바 소득 절벽을 겪게 되거든요. 이걸 막아보려는 겁니다. 물론 다들 좋다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더 오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으니 반가운 소식일 수 있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요, 인건비 부담이 확 늘어나고 임금 피크제처럼 기존의 임금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하는 아주 큰 숙제를 안게 되는 겁니다. 이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댓글 하나가 지금의 복잡한 심경을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죠. 꼰대 부장님을 더 오래 봐야 한다고?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자리가 길어지면 청년들이 들어올 문은 더 좁아지는 거 아니냐는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을 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변화로 넘어가 볼까요? 아마 오늘 소개해드리는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렸을 소식일 텐데요. 바로 꿈의 직장, 주 4.52 근무제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무려 324억 원, 2026년 예산안에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위해 실제로 배정된 금액이에요. 기업이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으로 꽤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칙, 진짜 황금률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일하는 시간은 줄이되 월급은 절대 깎지 않는다. OECD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화를 한번 제대로 바꿔보자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방식은 꽤 유연해요. 매주 금요일은 오전에만 일하고 퇴근하거나 아니면 아예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을 통째로 쉬는 방식도 있고요. 그것도 아니면 회사 사정에 맞게 노사가 합의해서 다른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선택지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변화. 이건 진짜 우리 월급 봉투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공짜 야근을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논의에 불을 확 지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이 유명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 사태입니다. 한 유명 베이글 가게 직원이 과로로 쓰러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우리가 실제 일한 만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수면 위로 확 떠오른 겁니다. 그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이 포괄임금제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야근을 하든 안 하든 야근 수당을 대충 계산해서 월급에 미리 퉁쳐서 주는 방식이에요. 이러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일 더 시키고 보자 이런 유혹에 빠지기 쉬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딱 3단계예요. 첫째, 이 포괄임금제를 없애고, 둘째,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게 하고, 셋째, 1분이라도 더 일했으면 그만큼의 수당을 정확히 칼같이 지급해라 이겁니다. 자, 그럼 이게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근로자들은 당연히 야근 수당을 제대로 받게 되니까 실질 소득이 오를 가능성이 크죠. 반면에 기업 입장에선 머리가 아파집니다. 특히 사무직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쉬는 시간인지 어떻게 정확히 잴 거냐, 또 영세 사업장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거대한 변화가 다 합쳐졌을 때 우리 경제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특히 예민한 투자자들은 이 상황을 과연 기회로 볼까요? 아니면 위기로 볼까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이걸 단기적인 위기보다는 장기적인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겠지만 결국 그 압박이 기업들을 어쩔 수 없이 더 효율적으로, 더 혁신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촉매제가 될 거라고 분석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거예요. 정년 연장 때문에 늘어나는 인력 관리의 어려움은 HR 테크, 즉 인사관리 기술의 성장을 이끌 거고요. 주 4.5일제로 늘어난 자유시간은 당연히 레저나 여행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임금 상승 부담은 결국 사람의 일을 대신할 자동화나 AI 기술 도입을 훨씬 앞당기게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눈여겨보는 두 개의 큰 흐름은 바로 자동화 기술과 레저 산업입니다. 사람의 일을 대신해줄 기술과 사람들의 늘어난 금요일 오후를 채워줄 산업,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거라는 아주 명확한 예측이죠. 로봇 동료와 함께 일하고 금요일 오후에는 취미를 즐기는 새로운 시대.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골치 아픈 도전이 될지 이제는 정말 우리가 그 답을 찾아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신가요?